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삼순 때는요, 시험 대비용이니까 일단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기출 주제로 정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일일이 앞에다가 관련된 기출 문제를 다 앞에다 수록해 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비순환하고 1, 2순환 따랐던 학생들은 이제 다 봤던 내용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왔던 학생들은 그 가지고 있는 책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복습이 되실 거고, 혹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그래도 미리미리 좀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예습 크게 장려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예습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지? 모르는데 예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 조금씩 해주시죠. 그리고 의외로 선택 과목도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인강능 학생들도 꼭 같은 식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되도록 뭐 기출 변형 중심으로, 기출 문제 변형을 해가 낼 거고, 그 다음에, 대학 모의고사 몇 문제를 좀 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 따로 행정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지방행정이라고 따로 나온 건 아니고, 행정학인데 약간씩 묻어가 있는 문제, 이게 한두 문제 있어요. 있어서 그거 일단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미 들었던 거긴 하지만, 작년에 입시 수석했던 학생이 썼던 답안지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거 지방적이지만 다 행정 필수로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예, 거기서 좀, 혹시 이제 행정 수업 들은 학생들은 조금 빠진 주제들, 대학 모의고사 최근 올해 나왔던 주제들은 제가 추가 자료 공지 갔죠? 연락 왔던가요? 예, 그거 지하 자료실이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교도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모의고사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말은 그런데 그 학교 학생한테 문제는 제가 예상 못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하길래 대충 느낌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대학 모의고사에서는 더 새로운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수업으로 본 바로는 자료로 중심으로는 추가 자료에 그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 정도만 좀 새로운 주제니까 그지? 그거 조금만 가져가시 바랍니다. 결국 그것도 뭐 가버넌스 아이디어인데 그지? 전략적 삼각형 그 모형. 그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입법고시에 행정학에 입시는 원래 정책학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율이라는 모형이 나오는데 정책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달라져요. 어떤 학생은 모르는 모형이라 가지고 안 썼다 그러고 어떤 학생은 다원주의 모형을 끌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슷해 보여서. 네, 후자가 맞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모형을 끌어오면 돼요. 그럼 오히려 더 고득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하더라고. 글을 써요. 작년 입시 재경직 수석했던 학생도 재경 학생인데 지방행정 문제를 풀었어요. 나 그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풀었냐. 그 광역행정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기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재정학이 좀 비스무리한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모형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원들은 딱 그 정확한 그 모형을 제시해가 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그죠? 그 답안지에다 녹여주면 돼요. 그건데 자꾸 학생들은 모형 모르면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몇 년 전에 갈등연구소 행정이 나왔는데 그 모형을 쓴 학생은 4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형을 모르는 학생이 쓴 답안지는 64점 받았어요. 이걸 보더라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복습하시고 응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적은 분량으로도 빨리 합격할 수 있는데 너무 양쪽으로만 너무 하지 마시라. 그래도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되죠, 그죠? 공부는 하시되 그런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데모도 몇 문제 구한 게 있으니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게 됐죠.
연결됐다.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 좀 제가 여러 개, 뭐, 교재도, 그죠? 지방정론 교재도 또 새로 구매하고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학기 요 논문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린 논문 하나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평가 보완적 대안. 요거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수업이 나갔던 자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매번 드리냐면은, 아직까지 봤을 때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입시 행시, 올해 입시 행시 포함해서요. 여기 논문에서 건드리고 있는 논점들이 대부분 이 논점을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논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금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면은 그 논문에,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서술한 거, 설명문 비슷한 건데요. 여기 내용 나와 있는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방 행정학을 공부하시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문을 계속 끝날 때까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넘겨보시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내용에서 이 논문에서는 정부 개정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진한 점이 뭔가, 개선할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저도 여기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자료라든가 교재에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거기 우선 10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중 밑에 평가와 보완적 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국민주권 구현 근거조항의 평가와 보완이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조라 되어 있죠. 제가 작년 삼순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요 조문은 꼭 암기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특히 작년 입법고시 문제는 요 조문을 서론에 쓰는 것이 좋았다. 왜냐면은 작년 입법고시 문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주민자치단체체를 묻는 문제였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그럼 이걸 왜 냈을까라는 거죠. 작년 입법고시 문제. 자, 올해 입시하고 작년 입시 문제 올해 입시 문제도 있는데, 제가 요 차점 원해가지고 찾으면 제가 프린트 드릴게요.